안녕하세요. 심장 수술. 와, 정말 큰 산을 넘으셨죠? 이제 좀 회복하고 나면 일상 속에서 슬슬 현실적인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해요. 그 중에서도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막상 의사 선생님한테 대놓고 물어보기는 좀 그런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. 바로 이거죠. 수술도 잘 끝났는데 이제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? 맞아요. 곧 회식도 있을 거고 내가 먹는 약이랑은 괜찮나? 이런저런 고민 많으시죠? 오늘 제가 그 궁금증 아주 그냥 시원하게 다 풀어드리겠습니다. 맞아요. 이게 그냥 술 마셔도 돼요 하는 의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. 관상동맥 우회순 같은 큰 수술 받고 이제 다시 사회생활 시작해야 하는데 정말 현실적인 문제잖아요. 직장 회식이나 가족 모임, 이런 걸 어떻게 다 피하겠어요. 그쵸?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마시면 안 돼요. 아니면 네, 괜찮아요.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거 말고요. 진짜 중요한 거. 그러니까 언제부터 또 마신다면 얼마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랑 같이 먹어야 하는지 이 명확한 기준을 딱 잡아드릴게요. 이걸 알면 여러분이 스스로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도대체 의사 선생님들은 왜 그렇게 술에 대해서 조심 또 조심하라고 하는 걸까요?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조심하겠죠. 이게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. 지금 한창 회복하고 있는 우리 심장에 진짜로 위험할 수 있는 딱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. 첫 번째 위험, 바로 혈압이 확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. 가끔 술 한잔하면 혈액순환에 좋지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근데요, 심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. 알코올이 들어가면 혈압이 정말 예측 불가능하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. 이건 몸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고요.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안정적인 혈압 유지인데 말이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맥이에요. 심장이 막 제멋대로 불규칙하게 뛰는 거예요. 특히 심방세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술, 그중에서도 확 마시는 폭음을 했을 때 갑자기 생길 수가 있어요. 평소엔 멀쩡하다가도 딱 한 번 과음한 것 때문에 바로 응급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. 정말 무서운 얘기죠. 이게 얼마나 흔하면 의학계에서도 따로 이름을 붙여줬겠어요? 바로 홀리데이 하트 신드롬이라고 불러요. 이름 그대로예요. 명절이나 휴가 때 파티에서 막 신나게 폭음하고 나서 평소에 심장 건강하던 사람한테도 갑자기 심장이 막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이 생기는 현상이에요. 아니, 건강한 사람도 그런데 수술하고 이제 막 회복 중인 우리 심장에는 얼마나 더 위험하겠어요. 그쵸? 자, 그리고 세 번째.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. 바로 우리가 먹는 약과의 문제입니다. 수술하고 나면 아스피린, 콜레스테롤약, 혈압약, 정말 생명하고 바로 연결된 중요한 약들을 드시잖아요. 근데 알코올이 이 약들의 효과를 확 떨어뜨리거나 반대로 생각지도 못한 위험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이제 위험한 이유들은 충분히 아셨죠? 그럼 이제부터는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부분, 바로 어떻게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. 만약에 정말 피할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그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지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일단 제일 중요한 원칙부터 딱 말씀드릴게요. 가장 좋은 건요, 당연히 안 마시는 겁니다. 금주요. 특히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, 우리 몸이 막 회복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을 때는요, 술은 정말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이에요. 그래도 마셔야 한다면 한 잔이 도대체 얼만큼인지 정확하게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. 자, 이 표 좀 보세요. 우리가 보통 마시는 맥주 한 캔 있죠. 그게 355ml인데 딱 그게 표준 한 잔이에요. 와인은 어때요? 생각보다 되게 적죠? 150ml. 그리고 위스키 같은 독주는 정말 조금 45ml가 한 잔이에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식당에서 와인 따라줄 때나 집에서 소주 따를 때 보면 이 기준을 훌쩍 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.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. 그리고 진짜 핵심, 이게 중요해요. 위험한 건 술 종류가 아니에요. 뭘 마시냐가 아니라 얼마나, 그리고 얼마나 빨리 마시냐가 문제라는 거죠.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거랑 여러 잔을 막 연달아 들이붓거나 원샷하는 거. 이 둘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위험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. 자, 이제 오늘 얘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것만큼은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황금률, 바로 약에 대한 이야기예요. 술이랑 약, 이 관계는 정말 중요하니까요.
지금부터는 더 집중해 주세요. 여러분,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? 바로, 오늘 술 마셔야 하니까 약은 그냥 먹지 말자.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이건 진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. 딱 이 그림을 보세요. 모든 게 설명되죠? 잘못된 건 뭐다? 술 때문에 약을 조절하는 거예요. 올바른 건 뭐다? 내 몸을 위해 술을 조절하는 겁니다. 꼭 기억하세요. 여러분이 드시는 약은 협상 대상이 아니에요.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술, 그리고 음주 습관뿐입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실제 회식 같은 자리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스마트 음주 생존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. 술자리에서 내 몸을 지키려면 술만 조심해서는 안 돼요. 같이 먹는 음식, 바로 안주를 뭘 고르냐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. 어떤 안주가 좋냐고요?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. 구운 생선이나 닭고기, 담백한 두부 요리, 신선한 채소들, 부드러운 계란찜 같은 거요. 이런 안주들은 혈압도 지켜주고 술 마실 때 우리 몸이 받는 부담을 전체적으로 싹 줄여주는 착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반대로 이런 안주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막 국물이 짜고 기름진 찌개나 탕, 바삭한 튀김, 소시지나 베이컨 같은 가공육, 이런 것들은 나트륨이랑 지방이 너무 많아서 알코올의 위험성을 2배, 3배로 키워요. 혈압은 더 올리고 몸은 퉁퉁 붓게 만들어서 심장에 바로 부담을 주는 거죠. 자, 오늘 제가 길게 설명드렸는데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약. 약은 무슨 열이 있어도 무조건 챙겨 먹는다. 둘째, 술. 술은 무조건 적게 마실수록 좋다. 셋째, 안주. 안주는 똑똑하게 고른다. 이 3가지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어떤 술자리에서도 여러분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거예요. 심장 수술은 정말 여러분께 주어진 2번째 소중한 기회잖아요. 이 귀한 기회를 어떻게 지켜나가실 건가요? 그 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늘, 그리고 내일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 달려 있습니다.